건담 시리즈엔 퍼스트 건담의 지용부터 시작하여 가지각색의 최종 보스급 기체들이 나오죠. 이런 기체들은 대부분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여 여러가지 경험을 겪고 성장한 주인공과 대적하는 포지션을 가집니다. 덕분에 각 작품만의 특색이 살려진 매력적인 기체들이 많죠. 이번 영상에서는 건담 더불어 시즌1의 최종 보스 기체 알바토레와 알바 아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알바토레는 건담 더불어 일부 최후반에 등장하여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모비라머입니다. 작품 후반부에 워낙 뜬금없이 등장한 기체이기도 하고 작중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등장에 납득을 못하시긴 하지만 생각보다 개연성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죠. 작품 시점 200여 년 전 시점의 과학자였던 이오리아 슈엔베르그는 태양광 발전의 기초이론을 세우고 작중 모빌스트에 사용되는 금속인 이 카본을 개발하는 등 많은 부를 쌓으며 천재적인 과학자로 유명했지만 분쟁이 사라지지 않는 인간 사회를 혐오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오리아는 인류가 외우주에 진출하기 전까지 모든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진화해야 한다 판단했죠. 그렇게 이오리아는 자신의 세상을 실행하기 위해 장장 몇백 년에 달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오리아의 계획은 솔레스탈 비잉이라는 조직에 의한 무력 개입이 이루어지고 이에 맞서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하나가 되어 솔레스탈 비잉을 제거한 이후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인류를 우주에 진출시키는 것이었죠. 이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사람의 의식을 전달하며 건담의 각 무장에 사용되는 지엔 입자, 이 지엔 입자를 무한히 생산할 수 있는 태양로의 이론을 제창했고 태양로를 사용하는 모빌스트, 건담의 초안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력으론 이 모든 것을 실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후에도 계획을 진행할 양자 컴퓨터 베다를 설계하고 자신의 계획을 베다에 저장한 이후 기약 없는 콜드슬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이오리아의 의도대로 베다는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획의 핵심인 태양로를 목성 탐사선 에우로파에서 극비리에 개발하였고 이를 탑재할 이족보행 로봇 병기 모빌스트 기술의 발전을 가속시키기 위해 작품 이전 시점 벌어진 세계대전 태양광 분쟁을 촉발시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계획이 잘 진행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 여러 유력 인물, 가문들에게 감시자라는 지위를 부여하죠. 감시자는 솔레스탈 비잉의 활동 자금을 조달하고 계획을 감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자에겐 다른 조직원에 비해 높은 등급의 정보 권한이 주어졌고 이들은 이오리아 계획의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알레한드로 코노가 속한 코노 가문처럼 이오리아 계획을 악용하려는 인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후 솔레스탈 비잉은 발전된 모빌스트 기술을 바탕으로 최초의 건담이자 최초의 태양로 탑재기인 5건담을 제작합니다. 5건담은 이오리아 계획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조인간 이노베이드, 리본즈 알마크가 탑승하여 성능 실험을 위해 중동의 분쟁 지역에 파견되었고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며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후 솔레스탈 비잉은 5건담의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오리아가 설계한 건담들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데요. 듀나메스의 프로토타입인 사달수드, 큐리어스의 프로토타입 아블홀, 버체의 프로토타입 플루토네, 엑시아의 프로토타입인 아스트레아를 개발하여 태양광 분쟁의 비밀리에 투입하며 성능 실험을 하죠. 사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베다는 이노베이드와 인간 중 누구를 건담 마이스터로 삼을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앞서 설명한 건담들과 더불어 이노베이드용 건담 또한 함께 개발하죠. 그렇게 개발된 기체가 바로 아이 건담입니다. 아이 건담은 여러가지 특수한 역할을 가졌던 프로토타입 건담들과는 다르게 만능형으로 제작된 기체입니다. 하지만 한 개의 건담만으로 무력 개입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조용 모빌스트, GN 캐논 또한 동시기에 개발하죠. 참고로 생긴 것만 봐도 대충 짐작할 수 있지만 아이 건담과 GN 캐논은 2부의 최종 보스 기체 리본즈 건담의 모체가 됩니다. 아직 인간과 이노베이드 마이스터 사이에서 고민 중이었던 베다는 일단 기체 자체는 제작해 놓았지만 리본즈에 의해 인간을 마이스터로 삼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되어 결국 아이 건담은 폐기되고 베다의 데이터상으로만 남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코노 가문의 알레한드로 코노는 이오리아의 계획을 이용한 세계 정복 이후 구원자로 군림하기 위해 여러가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노는 유니온 군에 입대하고 유니온의 양산기 리아르도에 탑승하여 파일럿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때 코노는 조종 실력에서 에이스 파일럿 이상의 성적을 거두게 되죠. 이후 군대에서 전역한 코노는 유엔 대사로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감시자의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코노 가문은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솔레스탈 비잉에 막대한 후원금을 지원하여 감시자로 임명된 가문입니다. 이 엄청난 자금력을 이용하여 코노 가문은 자체적인 탐사대를 태양로가 제작되던 목성 탐사선 에우로파로 파견하였고 여기서 태양로의 정보가 담긴 퍼플하로를 회수하여 유사 태양로의 제작법을 입수하게 됩니다. 덕분에 코노 가문은 이오리아 계획을 악용한 세계 정복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죠. 이후 솔레스탈 비잉의 무력 개입이 정식으로 시작되고 건담 마이스터, 톨레미 팀에 의해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자 알레한드로 코노는 솔레스탈 비잉의 무력 개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코너는 이오리아의 계획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자체적인 건담 팀인 트리니티 팀을 창설합니다. 이전 배다이에 폐기된 건담들인 스로네 시리즈를 제작하여 트리니티 팀을 탑승시키고 자신의 계획만을 위한 무력 개입을 시작하죠. 트리니티 팀은 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무력 개입을 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는 신경 쓰지 않는 등 기존 건담 팀과는 다른 과격한 행보를 보이는데요. 덕분에 솔레스탈 비잉에 대한 전 세계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맞춰 코너는 각국의 30개의 유사 태양로와 이를 탑재할 고성능 모빌스트 징크스를 제공하며 솔레스탈 비잉을 섬멸할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덕분에 각 세력들은 징크스를 바탕으로 연합하고 솔레스탈 비잉 섬멸 작전에 임하게 되죠. 추가적으로 코너는 리본주의 도움을 받아 베다를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톨레미 팀과 베다의 연결을 끊어버려 기존 마이스터들의 건담은 작동이 정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예측했던 스메라기에게 미리 백업해둔 설정을 사용하여 재가동하는 데 성공하죠. 거기다 코너는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베다를 완전 장악하여 나타난 이오리아에게 총을 발사해버린 것이었죠. 생전 이오리아는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때 배신자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를 대비하여 트랜스암, 트윈드라이브 시스템 같은 중요 정보들을 베다가 아닌 태양로의 블랙박스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예상대로 배신자가 나타나자 시스템 트랩이 발동하며 트랜스암의 봉인이 풀리게 되고 이 기능들을 오직 톨레미 팀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들의 신상 정보와 함께 베다에서 완전히 삭제시켜버립니다. 이후 각 건담 마이스터들에겐 자신의 계획이 아닌 분쟁 근절을 위해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죠. 200년 전의 인물인 이오리아에게 빅엿을 먹은 코너였지만 자신의 야망을 실행시키기 위해 그대로 계획을 진행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하게 된 기체가 바로 알바토레입니다. 알바토레는 코너가 직접 탑승하여 자신의 손으로 솔레스탈 비잉을 멸망시키기 위해 제작된 기체입니다. 코너 가문은 유사 태양로를 건네주는 것뿐만 아니라 알레한드로 코너가 직접 모든 건담들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솔레스탈 비잉을 제거한 구원자가 되어 세계를 지배하도록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알바토레는 모든 건담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성능을 가지게 되었죠. 알바토레는 기존 폐기되었던 이노베이드용 건담, 아이 건담의 데이터를 베이스로 각종 무장과 성능을 강화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알바토레의 가장 특이한 점은 유사 태양로가 무려 7개나 장착되었다는 점인데요. 본체의 7개와 더불어 내부에 탑승한 알바아론의 것까지 더한다면 총 8개의 태양로가 장착된 기체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압도적인 입자 방출량을 자랑하며 여러가지 고성능 무장들을 활용할 수 있었죠. 작중 등장하는 건담들은 각 진영의 양산형 기체에 사용되는 합금, 이 카본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담들은 다른 기체들과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이는 GN 입자를 장갑제에 코팅하여 방어력이 극도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주 얇은 GN 필드를 기체 전신에 코팅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알바토레는 유사 태양로 7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방출량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방어력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다 빔 코팅까지 추가되어 빔 공격까지 쉽게 방어할 수 있죠. 덕분에 알바토레는 강승용 컨테이너의 고출력 빔을 맞아도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GN 필드 또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자랑하죠. 알바토레의 외장이 금빛을 띠는 이유는 빔 코팅 때문인 것도 있지만 코너가 솔레스탈 비잉을 쓰러뜨린 이후를 가정하고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담아 칠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전신에 수많은 빔포를 장착하고 있어 웬만한 수준의 파일럿이 아니라면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거기다 기체 중앙부엔 대형 빔 캐논이 장비되어 있어 엄청난 사거리와 화력을 가진 빔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작품 내에서도 이 빔포에 당한 솔레스탈 비잉은 큐리오스가 반파되고 톨레미 또한 일부 파괴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알바토레엔 더브로 시리즈의 올레인지 병기, 팡이 총 6기 탑재됩니다. 팡은 기본적으로 AI가 탑재되어 자율적인 움직임을 가지지만 더브로 시리즈의 진화인류 이노베이터는 뇌양자파를 이용하여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토레에 탑재된 팡은 쯔바이에 탑재된 팡 같은 근접 공격 능력은 없지만 베다와 리본즈의 지원을 통해 쯔바이 팡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원거리 공격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알바토레는 근접 전용 클로 또한 장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체가 접근하더라도 쉽게 대응할 수 있죠. 이렇듯 공수 양면에서 무적의 성능을 자랑하는 알바토레이지만 탑재된 7개의 태양로가 유사 태양로이고 유사 태양로의 입자 저장량은 유한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전투가 이어진다면 활동이 정지할 수도 있다는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알바토레를 쓰러뜨렸다 하더라도 전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알바토레의 내부엔 알바토레를 조종하던 모빌스트 알바 아론이 있기 때문인데요. 크기가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지만 알바 아론은 일부 시점 최강의 성능을 가진 기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이노베이드 전용으로 제작되어 만능형으로 설계된 아이 건담의 발전형이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화력 자체는 알바토레에 비해 떨어지지만 그만큼 기체의 기동성은 올라가기 때문에 알바토레에 비견할 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죠.
알바토레 내부에서부터 사용하던 빔 라이플 두정을 활용하지만 코너는 알바토레를 벗어난 당시부터 빔 라이플 한정을 버리는데요. 이는 코너가 그만큼 알바아론의 성능에 대해 자신이 있었고 실제로 코너 또한 뛰어난 조종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알바토레의 탑재된 모빌스트이기 때문에 알바아론은 모빌아머용, 모빌스트용으로 총 2개의 컨트롤러가 존재합니다. 베다와 리본즈의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만큼 코너의 조종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알바아론은 후방의 날개를 모으는 것으로 알바토레의 빔포처럼 고화력의 빔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후 아이 건담의 발전형인 아이즈 건담에 활용되기도 하죠. 거기다 알바아론의 날개는 강력한 GM 필드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당시 최강의 모빌스트가 될 수 있었죠. 심지어 알바아론은 조종을 보조할 수 있는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품에선 빠르게 퇴장하지만 상당한 조종 실력을 가진 코너가 보조용 AI까지 갖추었으니 상대하는 세츠나 입장에선 굉장히 까다로운 적수였겠죠. 이렇듯 무적에 가까운 성능을 가진 알바토레와 알바아론이었지만 코너에겐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알바토레가 상대한 기체가 태양로 탑재 기체의 카운터인 엑시아였기 때문이죠. 건담 엑시아는 표면상 빠른 기동력을 이용하여 근접전을 펼치는 기체이지만 진짜 목적은 솔레스탈 비잉의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체인데요. 엑시아에 장비된 실체검은 GM 필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GM 필드와 강한 방어력을 가진 알바토레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이오리아의 배신자 방지 계획으로 인해 트랜스암에 관련된 정보가 베다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알바토레와 알바아론은 트랜스암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고 엑시아가 트랜스암을 사용하자 순간적인 성능 면에선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너의 계획을 지원하던 리본즈가 배신하며 전투 도중 베다의 지원을 모두 끊어버렸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던 코너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참고로 알바아론은 엑시아의 공격에 의해 치명적인 피해를 받았지만 리본즈의 배신을 알아챈 코너가 주먹을 내려줄 때까지 폭발하지 않는데요. 이를 두고 코너가 막타를 쳤다. 샷건을 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다는 농담이 있기도 합니다. 이후 알바토레는 이노베이드 전용 모빌아머 엠프러스의 베이스가 되고 엠프러스는 루이스 할레비가 탑승한 레그넌트의 베이스가 되며 레그넌트는 극장판에 등장한 가데라자의 모체가 되는 등 더불어 시리즈 모빌아머계의 조상님이 됩니다. 이후 코노와 알바토레는 극장판에 나온 극중극 솔레스탈 비잉에서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데요. 기존의 기체와는 달리 알바아론이 알바토레 위에 탑승한 채로 등장하고 알바아론에게 용같은 꼬리가 부착되어 있죠. 참고로 이 영화는 연방의 신정부가 제작한 프로파간다성 영화로 베다가 신정부에게 압력을 가해 솔레스탈 비잉의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담 마이스터들은 인종과 성별이 바뀌는 등 여러가지 각색이 있지만 유독 코너는 왜곡 없이 그대로 등장하는데요. 극장판 시점에서 연방은 베다의 협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정보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덕분에 코너가 솔레스탈 비잉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대중에 퍼지게 되어 최종 보스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 이 영화는 특촬물이기 때문에 작중 등장하는 기체들은 모두 배우들이 수트를 착용한 것입니다. 알바아론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장면을 보면 사람의 얼굴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